면허 조건과 등록이라고 있습니다. 면허 조건과 등록. 면허 조건과 등록이라고 하는 건데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이 면허를 내주는 거잖아요. 근데 필요시 조건문을 붙입니다. 여기서 말한 조건문이라고는 뭐냐면은 특정 지역, 특정 업무 뭐 이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그 사람인지라 조금 면허를 취득을 하게 되면 어렵더라도 큰 곳에서 난이도가 높은 환자를 대상으로 조금 더 많은 경험을 쌓고 싶잖아요. 맞죠? 근데 반대로 사람이 없는 시골 지역이나 뭐 그런 쪽에서 단순 질병을 치료를 많이 조금 가급적이면 안 하려고 하죠. 쏠림 현상이 있다는 얘기예요. 의료인들도. 그래갖고 조건을 붙여요. 이게 너무 심하다 싶으면은 지방 분권이 되지 않아서 너무 심하다 싶으면은 조건문을 붙여요. 일정 기간 동안 당신들은 면허 시험에 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지역이나 특정 업무를 해라! 라고 명령을 내려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싫어요! 그랬어요. 그래? 그럼 넌 취소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특정 지역은 뭐냐면은 이제 의료 취약 지역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특정 업무는 국공립보건의료기관에서 뭐 업무를 본다든지 기초의학 같은 걸 해야 돼요. 우리나라는 좀 이상하게 기초의학이 많이 발전되지 못해서 아직도 뭐 다른 분야도 그래요. 저기 노벨상 탄 분이 하나도 없어요. 알고 계시나요? 일본이나 중국은 많습니다. 같은 동양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의료인들을 포함한 과학자들의 잘못이 아니고 국가에서 그만큼 지원이라든지 환경을 조성해 주지 못한다는 그렇게 해석이 좀 되는 거죠. 조금 나중에 대학원 가게 되면 그런 것도 배울 수 있는데 일단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취소를 시킨다는 얘기죠. 면허 조건과 등록이라는 거 이제 모르셨을 텐데 여러분들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의료 기술 등에 대한 보호. 기술 등 보호. 보세요. 이게 좀 사건 사고가 되게 많이 뉴스에서 나오는데 막 의료인 폭행 그래요. 어느 곳에서 의료인 폭행이 누가 의료인을 폭행을 감히 할까요? 왜? 응급실에서. 누가? 술 취한 사람이 술 취한 환자나 환자의 술 취한 지인이 이렇게 와서 막 의료인들 막 치료하고 있는데 어떤 경우가 많냐면 그 음주운전자가 좀 사고를 냈어요. 막 해갖고 왔어요. 취한 거야. 그럼 일단은 의료인들이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중요한 게 아니고 치료를 해야 돼요. 응급실에서 치료를 하고 있는데 막 때리고 막 간호사들 막 어떻게 하고 막 이렇게 발로 차고 막 물품 부개고 이거 5년 이하의 징역으로 들어가요. 과거에도 계속 그래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벌어지냐면 입원 환자들도 그런 적도 많았고요. 가끔 외래 환자도 그런 적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응급실에서는 더 많아요. 그래서 이게 점점점 그런 게 불만이 쌓이다 보니까 의료인들도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갖고 보건복지부에 제청을 해서 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타당성이 입증이 돼서 내용은 뭐냐면 그런 행위를 한 것 자체만으로도 5년 이하 징역에 5년에 5천이에요. 5년에 5천. 그 다음에 그런 행위를 했었을 때 옆에서 방조했거나 그걸 함구했거나 모른 척하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기피, 방조, 교사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같이 구속시켜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다가 상해를 입었다. 저도 아직 다 외우지 못. 상해를 입었다. 그러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의 벌금에 속하는 상해를 입은 거예요. 의료인을 때렸어요. 근데 상처를 입었다. 그런데 이것이 조금 더 중상해를 입었다. 그럼 벌이 더 세지는 거죠. 여기 적어볼까요? 여러분들 지금 찾아오셨나요? 안 찾아오셨죠? 벌칙 보면은 5년에 5천. 그 다음에 상해를 입었다. 7년 이하의 1,000만 원 이상. 그 다음에 중상해를 입었다. 3년 이상 또는 10년 이하. 그 다음에 사망했다. 의료인이 5년 이상. 다시 할게요. 이거는 행위, 했다, 상해를 입었다, 중상해를 입었다. 만약에 그 의료인이 사망해버렸다. 야, 이 뭐 하는 거야? 했어요. 근데 뭐 다친 적은 없어. 근데 행위를 했잖아요. 그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무조건 속해요. 그렇죠? 판사가 판결을.
만약에 쳤는데 상을 입혀버렸다. 그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의 벌금. 사실 거의 이제 우리가 바라는 건 이쪽이긴 한데 웬만하면 또 변호사 선임해갖고 뭐 실수를 인정하고 하다 보면 또 이쪽으로 가요. 그 다음에 중상에 입었다. 그럼 무조건 3년 이하 이상 10년 이하 구속 벌금으로 해결 안 된다는 얘기죠. 만에 하나 그 폭행당한 의료인이 죽었다. 5년 이상의 징역. 죄질이 중요한 거죠. 의료인 자체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의료 행위를 하는 곳이잖아요. 다른 환자들도 있고 얼마나 그게 말이 안 됩니까? 그래서 이제 보호를 하는 뜻에서 이렇게 벌이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파괴, 손상, 교사해서도 아니 되고 그 다음에 이런 행위를 해서도 아니 되며 의료인뿐만 아니라 그런 거 아니에요. 뭐 간호조무사, 그 다음에 의료기사, 그 다음에 의료 행위를 받는 환자들도 요것과 똑같이 적용이 돼요. 됐죠? 생각해보세요. 거기서 응급실이라든지 수술실이라든지 사람 생명이 위중한데 거기서 어떤 이런 물리적 행위를 가하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재판받을 때 이런 경우 있잖아요. 아, 술이 취해갖고 실수로 그랬습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CCTV 다 있습니다. 증거. 적용 안 돼요. 헌법에 의해서 뭐 인간의 뭐 무슨 권리 하다가 나중에 이제 그 음주하게 되면 좀 봐주는 경우가 있는데 안 봐줘요. 안 봐줘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를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기구 등의 우선 공급이라고 해서 기구 등의 우선 공급 뭐냐면 물품, 노력, 교통수단, 먼저 공급을 받아야 돼요. 필요시 급하다. 어떤 의료인이 초빙이 돼서 급한 환자를 치료하러 가야 돼요. 그런데 필요하다. 그러면은 어떤 교통수단이라도 빨리 잡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저 급한데 해주세요. 그러면은 누구든지 도와줘야 되고, 나중에 그거에 대한 비용은 뭐 국가에서 처리해 주든지 어떻게, 그건 나중 얘기고요. 노력, 물품 뭐 제공을 받아야 된다. 뭐 이거 있어요. 아유 뭐 김석환 의사가 만약에 이 사람 빚졌잖아. 우리 제공해 줄 수 없어. 그건 아니에요. 일단은 환자가 먼저이기 때문에 처치해 주는데, 의료 행위를 해주는데 도움을 주고 그 다음에 그건 나중에 생각한다는 얘기죠. 제가 이쯤 되면 예문 이런 거 드려요. 어떤 운전자가 둘만이 탈 수 있는 차를 딱 몰고 가는데 저쪽 멀리서 두 명이 서 있네요. 한 명은 급한 응급 환자를 치료해야 되는 의사가 초빙을 받았는데 지금 차가 없어서 지금 택시 기다리는데 택시도 없어서 서 있고 발 동동 구르고 있고, 한 명은 아름다운 뭐 이게 이상형이 드디어 발견을 딱 했어요. 근데 나는 둘 중에 한 명만 태울 수 있어요. 누구를 태울까요? 환자 생명을 구해야 되는 의사 선생님을 태워야 될 거예요? 아니면은 그래 내 인생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이니까 그 이상형을 태울까요? 여기서 조건 누가 또 그 얘기한 거거든. 그 이상형을 태우면 저하고 잘 되는 건가요? 네, 잘 됩니다. 자, 누굴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떤 대답을 해도 좀 어렵죠? 정답은 뭐냐면은 차키를 그 의사 선생님한테 준다. 이게 정답이에요. 그렇죠? 의사 선생님한테 주고 그 이상형과 나는 데이트를 한다. 아유, 어떻게 좀 말이 조금 나갔나요? 예. 어려운 말만 하니까 저기 힘드실까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또 조리개 좀 계속 나가보도록 할게요. 진료 거부 금지. 이것도 참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진료 거부해도 되나요? 타당한 사유가 있으면 거부해도 돼요. 타당한 사유. 예전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이것도 예문 들었던 거긴 한데, 감염병 환자가 왔어요. 그러면은 사립병원에서 대부분 진료 거부했고요. 사유? 이런 환자들 때문에 다른 환자 우리 전부 다 위험하다. 나가라. 그러면 어디로 우리는 치료받느냐? 그 사람들은 감염병 환자들은 국립병원으로 대부분 갑니다. 거기서 또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되니까. 또 두 번째, 그 에이즈 환자 같은 경우가 찾아오는 경우 있죠. 나중에 또 감염의 일종인데 수술을 하겠다고 찾아왔는데 거부하는 경우도 제가 봤고. 진료 거부. 이게 이제 진료 거부를 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속하는 건데,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거부를 할 수는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요, 진료 조사는 무조건 받아내야 됩니다. 예전에 뭐 이런 경우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이제 교육시킬 때 하는 건데, 진료 거부라고 하는 것이 의사만 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다 해당돼요. 어떤 환자가 안과 의원에서 뭐 예를 들어 근무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근무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근무했다고 하죠. 안과 의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저 배가 너무 아파갖고, 그러면 이제
참 못 배운 사람들은 실수합니다. 그래서 간판 보고 오신 거예요? 여기 내과가 아니에요. 안과라고요. 나가세요. 이거 진료 거부금지돼요. 그러면 이제 그런다고. 아니 안과 선생님한테 그러면 눈만 봐야지 무슨 배 아픈 거지. 그러지 마시고 미리 사전에 교육을 하시겠지만은 그럴 때는 이제 둘 중에 하나 해야 돼요. 잠깐만요. 확인하고 안내해 드릴게요. 저 선생님 복통을 심하게 호소하는 환자가 내원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의사 선생님 판단해요. 들어와라. 응급처치라도 하겠다. 아니면 뭐 어떻게 하겠다. 두 번째, 그런 경우가 안 됐다 그러면은 이렇게요. 죄송하지만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요. 저희가 관련된 가정의학과나 내과 의원으로 저희가 택시라도 잡아드릴게요. 위치를 모신다면요. 지도라도. 아니면은 저쪽 뒤에 어디 뒤로 가보세요. 이렇게 설명을 드려야지. 여기 안과거든요. 간판을 못 보셨어요? 배 아프면 그냥 말도 안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세요.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진료 거부하다가 나중에 구속됩니다. 그다음에 세탁물 처리. 이거는요. 집에서 빨래하듯이 할 수도 있겠지만은 세탁물 처리라고 하는 걸 왜 조심해야 되냐면 의료인이 입었던 가운이라든지 뭐 환자가 입었던 환자복이라든지 침구, 그쵸? 이런 것은 감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세탁물 처리는 의료기관 자체사든지 의료인이 책임지고 한다든지 아니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한 자 전문적으로 이 일을 하는 그런 업체가 있어요. 그러다 맡기던지 하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고 나서 처리하다 보면은 큰일 나니까. 그러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속하긴 한데 이제 뭐 벌금을 떠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세탁물 처리는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의료기관이라든지 의료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장군수 구청장한테 신고한 자 전문가한테 전문업체한테 맡긴다든지 해서 해결을 하라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진단서 등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진처 검증 의치한 출사사 의한조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진처 검증 의치한 출사사 의한조 진단서, 처방전, 검안서, 증명서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에게가 발급을 하고 출생증명서, 사산증명서, 사망증명서는 의사, 한의사, 조사사가 발급을 한다. 그 얘기예요. 오케이? 법이 바뀌어갖고 처방전 같은 경우는 지금 따로 빠져 있는데 뭐 맥락은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거예요. 칠판을 제가 너무 많이 해서 이쪽 지우고 설명을 좀 드릴게요. 만약 진단서를 재발급 받고 싶어요. 진단서를 재발급 받고 싶은데 그 같은 병원에 의료기관에 담당 의사가 없으면 그 같은 병원에 다른 의사 선생님한테 해도 돼요. 잘 설명드릴게요. 중요한 게 뭐냐면 48시간 안에 같은 의료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다른 의사에게 같은 의료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다른 의사 그러니까 내가 의사한테 진료를 받았었다면 같은 의료기관에 근무하고 있었던 의사한테 진단을 받았는데 같은 의료기관에 근무하고 있던 한의사가 할 수는 없죠. 과학이 다르니까. 근데 그렇게까지 문제는 안 나옵니다. 저 같은 사람이나 조금 그런 거 연구하지 그러진 않아요. 내가 치과의원에서 치과의원에서 진찰을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재발급이 필요해요. 그러면은 치과의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사한테 할 거냐? 그거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는 문제는 안 나오고 어쨌든 간에 48시간 안에 다시 오게 되면은 다시 진찰하지 아니하고 재발급을 해줄 수 있어요. 48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게 되면 진찰을 다시 해야 돼요. 진찰 쓸게요. 그리고 두 번째, 만약에 내가 재발급을 받으러 찾아갔는데 담당 그 의사가 안 계셨다, 부재 중이다, 아니면 뭐 학회에 갔다, 아니면은 뭐 근무 쉬는 날이다, 나는 받아야 돼요. 그러면은 같은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다른 의사한테 받을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거 이제 그 처방전 얘기를 지금 들려고 제가 좀 봤는데
처방전을 받으려면 이걸 갖고 약국 가서 제출하고 조제를 받으려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리 처방 되느냐 그 얘기가 많이 들어옵니다. 돼요 안 돼요? 돼요. 됩니다. 자 보세요. 어떤 경우냐면은 환자가 의식이 없다든지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에 대하여 장기간 동안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직계 좀비속 이런 조건이 있겠죠. 근데 이게 사실 의사나 의료기관 측에서는 이걸 좀 싫어라 하긴 해요. 혹시 잘못될까봐 확인을 또 일일이 해야 돼. 이것도 이제 어떤 좀 사각지대가 있긴 있어요. 잘못될까봐 환자가 뭐 이 사람이 조금 중한 약을 쓰는데 그 환자한테 복용시키지 않고 그 대리로 봤던 사람이 다른 데 용도로 쓸까봐. 근데 그게 뭐 끝도 없죠. 이렇게 의심을 하게 되면. 보통 어떤 경우 하냐면은 뭐 이렇게 의학용으로 뭐 디토라고 써요. 아니면 뭐 리피트라고 쓰겠죠. 고혈압 약이라든지 항생제 약 중에서도 뭐 이렇게 관절염 관련해서 진통제 같은 경우 있잖아요. 노인들이 무릎 관절 수술도 하지만 그 전까지는 진통제를 보통 처방을 되게 오래 해요. 고혈압도 하듯이 고혈압 약 하듯이. 그러면은 뻔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거동이 불편하니까 대신 와서 약 받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가 허용이 된다. 그래서 그런 설명을 좀 드렸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의약분업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건데, 의원이든 병원이든 처방을 내렸어요. 약국이란 말이에요. 조제를 한다는 거죠. 그럼 여기는 의사 또는 치과 의사는 원외 처방을 하여야 한다. 그러면은 조제를 하는 자는 약사죠. 못하네. 약사, 그렇죠? 한의사, 한약사한테 안 돼요. 원외 처방. 약국 안에 한약사 본 적 있어요? 원래 있을 수 있는데 거의 보기 힘들죠. 저도 직접 본 적은 없는데 약국에서 근무할 수 있어요. 개설도 할 수 있고 약국을 약사와 똑같이. 근데 의과와 치과 쪽은 약사에게, 한의사는 한약사에게. 근데 이게 왜 이루어지지 못했냐면은 원외 처방을 하여야 된다라고 없으니까 법에 빨리 조건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럼 한약사는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한방 병원에 조제실에 근무를 하고 있겠죠. 한두 명씩, 그렇죠? 큰 한방 병원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좀 많이 힘듭니다. 그런 부분이. 그래서 한약사는 왜 원외 처방을 안 하느냐? 이제 운영하기 아마도 힘드니까 한방병원이라 한의원을 개설한 한의사도 이제 원내에서 처방을 한다고 해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경우 갑자기 이제 약사가 처방전을 발급받았는데 만약에 똑같은 약제가 없어요. 그럼 생물학적 동등성이 인정되는 함유율이 같은 다른 약을 써도 상관은 없어요. 다만 처방을 내린 담당 주치한테 확인은 하고. 예전에, 지금은 이제 다 이렇게 OCS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컴퓨터로 따닥따닥 찍혀서 프린터 되니까 크게 그런 약화 사고는 없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종이로 썼었을 때 2000년 7월 1일 날 의약분업 됐잖아요. 그때 직후였을 거예요. 그래갖고 어떤 분이 이제 뭐 이렇게 쓸 때 이렇게 썼나 봐요. 뭐 갈겨 쓰잖아요. 뭐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글씨가 어떤 약이 앞에 명칭 써졌고 이게 단위인데 20g인지 20mg인지 2g인지 2mg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전화를 했나 봐, 약사가. 그랬더니 근무하는 일반 직원이 누군지 모르겠어 전화 받았나 봐요. 여기 갔는데 이게 글씨가 뭐예요? 여기 뭐 20g이에요, 20mg이에요, 2g이에요. 아유 뭐야, 바쁘니까 끊어버렸어요. 대충 뭐. 근데 그 약사가 판단했을 때는 이 약이 보통 사람들이 많이 먹는 것도 아니고 뭐 이 정도는 뭐 별 차이 없겠지 하고 나서 요걸로 조절했어요. 요걸로 조절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걸로 처방을 내렸더라고요. 담당 주치의가. 그러면은 2mg은 20g에 몇 배? 20g은 몇 배인가요? 100배죠, 100배. 100배! 맞나요? 여기서까지 10배. g에서 여기. 100배예요. 근데 이게 간에 조금 독약 작용이 좀 관련된 건데 100배로 해보니까 그 환자가 먹고 죽어버렸대요. 난리가 났죠. 이럴 땐 누가 구속됐을까요? 의사, 약사, 전화 받았던 직원. 의사와 약사 둘 다 구속됐고요. 사람 죽었고. 여기는 그냥 욕만 먹고 끝나는. 어처구니가 없죠. 그러니까 참 책임과 권한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이게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지금은 많이 그러진 않는데 과거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처방전 요거 조제 관련돼서 설명드리다 여기까지 왔네요. 그리고 당연한 건데요. 우리 이쪽에서 이제 뭐가 가장 중요하냐면은 유출 탐지 관련돼서 정보가 좀 많이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공부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쪽 지금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제가 여기 오른쪽엔 빨간색, 왼쪽에는 파란색이에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담당 주치예요. 저 환자고 어느 쪽이 오른쪽인가요? 이쪽 놓고 할게요. 어느 쪽이 오른쪽이에요? 빨간색이 오른쪽. 그렇죠? 이렇게 서 있으면 어느 쪽이 오른쪽이에요? 빨간색이 오른쪽. 그럼 이렇게 서 있으면 어느 쪽이 오른쪽입니까? 이쪽이 오른쪽이에요? 이쪽? 정답은 빨간색이 오른쪽. 무조건 환자를 기준으로 오른쪽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 환자가 한쪽이 뭐 화상풍 같은 거 걸렸는지 다리 절단 수술해야 돼요. 라이트 로어 레그 앰퓨테이션 수술 이름 명칭이에요. 다리 수술 잘라내는 수술하려면 어떤 마취해야 됩니까? 어떤 학생 뭐 부분 마취하라는데 말도 안 되는 말씀이세요. 다리 절단하는데 누가 부분 마취하고 자기 다리 잘린 얘기 쳐다보고 있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전신 마취했어요. 오른쪽 다리 자르려고. 안 자르면 전신 퍼져 나 죽는다는데 어떻게 일단 잘라야지. 전신 마취하고 눈을 딱 떴어요. 회복실에서 다리 잘 잘렸나고 딱 봤는데 왼쪽 다리가 잘린 거예요.